네, 3반 친구들 수업 잘 해오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를 했던 경험들 떠올려 보셨죠? 여러 가지 감정에 따라서 다른 경험들을 아마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304쪽에 있는 서연이의 상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다 같이 봤죠? 먼저 전날 서연이는 TV 뉴스를 보면서 자원을 아껴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날따라 교실에 연필과 지우개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분실물 보관함에 갔더니 주인이 없는 연필과 지우개가 엄청나게 많네요. 어떻게 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용품은 어떤 자원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만화에서 서연이가 발견한 학용품은 연필하고 지우개니까 연필 같은 경우 뭘로 만들죠? 그쵸? 나무랑 심 부분은 흑연으로 만듭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우개는 뭘로 만들어요? 네, 당연히 고무로 만드는데 요새 나오는 지우개의 경우 고무가 아니라 플라스틱 지우개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겠죠. 좋습니다. 학용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일단 뉴스에서처럼 자원을 절약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원을 절약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쵸? 여기 보시면 결국은 자원을 많이 쓴다는 것은 뭐예요? 자연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절약해야지 환경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국어 시간을 통해서 도덕 시간을 통해서 동영상을 만들었던 것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시피 자원을 절약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 물은 끄고 불은 끄고 전기 기구 뽑고 물 받아서 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용품을 소중하게 끝까지 사용하는 것도 자원을 절약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친구들에게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305쪽으로 갑니다. 네, 서연이의 물음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쵸? 한 개 한 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서연이가 친구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말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쵸? 그렇다고 야 내가 얘기할 테니까 다 앉아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연이는 글로 마음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서연이가 나누려는 마음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서연이는 어떤 마음을 나누려고 했어요? 그쵸?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생긴 안타까운 마음인가요? 이게 중요하죠. 무엇 때문에 생긴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친구들이 학용품을 소중하게 쓰지 않아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자원이 낭비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글은 누가 읽을 수 있게 써야 될까요? 당연히 자원을 낭비하는 게 누구니까? 반 친구들이니까 글을 쓴다면 서연이네 반 친구들이 읽어야 되겠죠. 다른 친구들은 자기 학용품을 소중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중하게 쓰는데 야, 너 소중하게 써 라고 하면 뭐야, 난 이미 소중하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중하게 쓰고 있지 않은 서연이네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글을 써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글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친구들이랑 나눌 수 있을까요? 글을 어디에 놓으면 혹은 어떻게 친구들과 공유하면 친구들이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밤마다 클래스팅이 있으니까 클래스팅에 올릴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면은 여기 분실물 보관함 위에 놓아도 될 것 같아요. 분실물 보관함 위. 아니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는 출입문? 에 붙일 수도 있겠죠? 네, 일기장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뭐가 핵심이에요? 그쵸? 우리 반 친구들이 이 글을 잘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쵸? 아, 글 썼다 끝 이게 아니고 친구들이 봐야 되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서연이가 글을 써야 되잖아요, 이제. 글을 쓰는 목적은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상황하고 서연이가 전하려는 마음을 같이 넣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쵸? 그럼 일단 상황을 먼저 씁니다. 친구들이 학용품을 그쵸? 이게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음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목적을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글을 쓰려는 동기가 된 상황, 그 다음에 전하려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상황이 되겠고 뒷부분이 이렇게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적에 대해서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상황을 파악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을 여러분들이 써본 경험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막 글로 써서 계획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 전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글을 쓰려는 동기가 되는 상황이 있겠죠. 이 상황은 굳이 풀어서 쓰자면 글을 쓰려는 이유가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자는 글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라고 글을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글을 쓸 건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글을 쓸 건지 아니면 선생님께 글을 쓸 건지 누가 읽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 전에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하는,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혹은 손편지를 통해서 혹은 문자 메시지나 톡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입원해서 설정한 독자에게 글을 전달을 할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1, 2, 3번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글을 쓰는 목적을 잘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새 단원 첫 시간 수업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신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상황을 분석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